만약 청약이 당첨되면 저는 21살에 길거리 장사로 시작해 지금은 투자와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체에서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여러 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가에서 월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현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 많고 많은 집들 중에 왜 내 집 하나는 없을까? 이렇게 한 번쯤은 내가 살 집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은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보유하던 사람들에 비해서 월급만 열심히 모았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청약 당첨 후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약 통장을 가입해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그리고 청약부금, 청약예금 이렇게 청약저축을 가입할 수 있는 종류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한 가지로 통일이 되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청약통장이 있고 1순위 조건만 맞으면 민간분양,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분양은 민간기업에서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분양은 국가에서 주택을 공급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공급 방식에 따라서 추첨 방식도 다른데요. 민간분양은 가점제 위주로 추첨을 하고 공공분양은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기준으로 뽑히기 때문에 오히려 점수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의무거주기간과 전매 제한이 있기 때문에 청약 신청을 하시기 전에 모집 공고문을 꼭 확인을 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조건 중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 전에 청약통장에 예치금이 입금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해요. 예치금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내 통장에 해당 금액이 없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꼭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었으면 청약 신청을 할 차례입니다. 만약 청약에 당첨이 되면 큰 틀은 계약금 10% 그리고 중도금 60%를 6회차로 나누어서 지급을 해야 하고 잔금 30%를 지급하고 진행이 되는데요. 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10%만 준비가 되면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약금은 사업 주체에 따라서 계약금이 20%가 될 수도 있으니까 신청 전에 모집 공고문에 계약금을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첨이 된 후에 계약서 작성 시에 계약금을 잔압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때 발코니 확장이나 유상 옵션을 하게 되면 계약금이 추가될 수도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중도금은 회차별 납입으로 진행이 되고 총 6회차로 약 6개월 간격으로 나누어서 납입을 하게 돼요. 회차별 간격도 분양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시공사에서 선정한 은행에서 집단 대출로 진행이 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허그에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신용에 문제가 없거나 소득만 증빙이 되면 실행이 가능합니다. 집단 대출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개별 심사 없이 일괄 승인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을 뜻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울, 경기 등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분양받는 지역이 투기가열지구라면 중도금 대출이 LTV 40%를 적용받고 20%는 잔압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 조정지역이라면 LTV 50%를 적용받고 약 10%의 금액을 잔압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비조정지역이라면 60% 전액이 대출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이자 지급 방식도 무이자인 경우가 있고 유이자인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자 후불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유이자는 매달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지만 이자 후불제 같은 경우에는 입주 시기에 한 번에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본인의 자금 상황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중도금 대출 전액이 나오지 않을 경우는 회차별 납입 시 총 6회차 중에 5회차, 6회차를 잔압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요. 1회차, 2회차를 잔압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유선 문의를 통해서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0% 잔금이 남았는데요. 잔금 납부 시기가 오면 기존에 받았던 집단 대출, 즉 중도금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럼 이 중도금 대출을 어떻게 상환해야 할까요? 이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잔금 때 받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해서 상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분양 가격이 아닌 입주 당시의 KB 시세나 감정가를 통한 대출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 시세 상승을 하게 되면 주담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고 잔금도 주담대를 통해서 일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비규제 지역에서 5억 원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계약금 10%인 5천만 원을 잔압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도금 60%인 3억 원은 비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LTV 60%를 적용하면 대출이 전액 나오게 됩니다. 그럼 잔금 30%가 남았는데요. 잔금은 입주할 때 납부를 하면 되는데 입주 당시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고 내 돈을 포함해서 잔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5억 원의 분양을 받았는데 입주 당시 시세가 7억 원이라면 LTV 60%를 적용받아서 4억 2천만 원의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납부했던 중도금 3억 원을 상환을 하고 남은 1억 2천만 원을 자기 자본 3천만 원과 합쳐서 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총 자기 자본은 8천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투기 가열지구라면 어떻게 될까요? 7억 원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계약금 10%인 7천만 원을 잔압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7억에 받았으니까 중도금은 60%, 즉 4억 2천만 원이 되겠죠. 이때 투기 가열지구니 LTV 40%를 적용하면 총 4억 2천만 원 중 2억 8천만 원의 대출을 받고 남은 20%인 1억 4천만 원을 잔압으로 납부를 합니다. 그럼 잔금 30%인 2억 1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잔금은 입주 당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중도금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요. 입주 당시 시세가 9억 원이라면 LTV 40%를 적용받아 3억 6천만 원의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납부했던 중도금 2억 8천만 원을 상환하고 남은 8천만 원을 자기 자본 1억 3천만 원과 함께 잔금 2억 1천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총 자기 자본은 3억 4천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추가로 취등록세나 법무비, 기타 부대 비용이 필요하니까 이 점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2021년 7월부터 강화된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DSR 같은 경우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너네가 법만큼 빌려준다라는 뜻입니다. 규제 지역 내에서 6억 원 이상 주택을 구매하거나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통해서 주택 구매 시 적용되고 2023년까지 단계별로 확대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규제 전 분양받은 단지는 적용이 제외된다는 내용과 중도금 대출이나 이주비 대출은 규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잔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규제 적용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자금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분양 신청을 하려면 지역별 예치금을 꼭 확인을 해야 하고요. 청약 신청에서는 민간 분양이 있고 공공 분양이 있는데 민간 분양은 지역에 따라 추첨제가 포함되어 있지만 가점제 위주고 공공 분양은 청약 저축 총액 기준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만약 청약이 당첨되면 자기 자본이 들어가는 경우는 계약금 10% 혹은 20%가 있고요. 중도금 대출은 60%를 6회차로 나누어서 납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출은 나오지만 나머지 차액은 잔압으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